저는. 일반 강의 모드. 그래서 한번 시작하지 이걸. 시작하면. 어찌 시작하지 이걸? 일반 강의, 강사 카메라 제어, 학생 카메라, 일반 강의. 요건 뭐야? 이거 녹화 시작을 어찌 하지? 아 여긴가? 아 요걸 녹화 시작하구나. 이제 됐다. 하고 있나 지금? 잠깐만. 요거 아닌데? 녹화 시작을 하려면 PC 확정하면 지금 학생 모니터죠. 일반 강의 모드 PC 주한 PC 확정하면 노트북 HDMI 학생 모니터 일반 없는데 줌 카메라 입력선 강사 카메라 학생 카메라 제어 일반 강의 모드 일반 강의 모드인데 뭐 하고 있나? 화면 주변에는 뭐 화면이 다 나타나는 것 같더만은 PC 주 화면 이건 뭐야? PC 확정하면 이제 됐다. PC 확정하면 학생 모니터 뭐지? 모르겠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다. 아유, 새로 장비가 또 오니까 막 실수 많이 하는데, 가입당 생산 모형 마치고 뭐 이번 학기 뭐 대충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저번에 이제 이거 안 돼요. 저 모의 실험 그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모의 실험 적정값을 찾는데 여기 이제 수학하고 모의 실험이 달라요.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거는 아주 정확한 값을 수학적으로 작은 값을 찾는 기고 해를 찾는 기고 요 시뮬레이션은 근사값을 찾는 기라고. 근사값.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뭐 100% 정확할 필요 없잖아. 0.0001% 정도는 그죠? 뭐 오차가 좀 나도 되잖아. 그 정도는. 응? 살아가면서 한 1% 정도 오차는 응? 살아가면서 그거는 무시하고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은 막 뭔가 증명을 안 하고 딱 막 영감 맞아 떨어지는 걸 안 하지만은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착하게 값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어림짐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어림짐작으로. 여기 어림짐작이라 가지고 그냥 대충 뭐 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그 뭐 근사까지라 하도 거의 우리가 인지를 못할 정도의 그 오차를 가지고 작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의 실험을 해볼 수 있다고. 모의 실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간단한 가정을 가지고 말을 해보는데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 훈련이 안 돼 있어. 학교에서 안 배워주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근사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로 계산 자꾸 답만 고등학교 때 그 수능 시험 보면
자꾸 답만 안 하잖아. 수학도 보는지 모르겠다 요즘. 잠깐 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근사값을 구하는 걸 빨리빨리 계산을 해주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아마 수능에 변별력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들, 판사들, 어? 또 뭐 있노 저기 정치인들, 응? 공무원들 이 간단한 계산을 못해. 근사값 구하는 계산을. 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그래 여기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 미국에서 쭉 뭐 박사과정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 학생들이 수학을 못해. 산수 같은 내가 뭐 산수를 내가 제일 잘해. 그 학과에서 그 학과 전체에 내가 제일 잘해. 그 잘한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니고 그건 뭐 다이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수준인데 그 뭐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 미국 학생들이. 그런데도 그 애들은 뭐 현실 생활에서 뭐 문제가 딱 떨어지 뭐 그걸 응용을 잘해. 이 모델을 자기 남대로 모형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는 건 알아. 응? 자기가 모델을 세운다고 간단한 모형이지만 모형을 딱 씌워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모형을 씌워가지고 간단한 기지만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나도 뭐 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저 후쿠시마 방사능 응?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저 얼마나 희석이 되는가. 응? 일본 그 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기준치가 10,000배 넘는 오염 물질 한꺼번에 방류한다 치면은 100만 톤 남았는데, 응? 100만 톤 방류한다면은 그걸 한꺼번에 방류하면은 농도가 얼마나 변할게나 이 말이지. 어? 그 문제를 언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거는 곱하기 나중에 할 줄 알면 돼. 근데 그 제작적으로 구한 기라 그래.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km인 구심 앞바다에서 100km인 정사각형 구심 앞바다에 100km 수심은 거기가 한 500에서 1000m 정도 되거든. 깊은 데는 500m, 제일 밑에는 1000m고 뭐 낮은 데는 이제 0m인데 뭐 평균 500m 잡는데 그냥 1000m를 하지. 그럼 1000m 곱하기 1km 곱하기 1km 하면 물의 부피가 몇만 톤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라 뭐. 그것도 계산을 못해. 계산할 생각도 안 해. 100만 톤이라는 건 그럼 얼마나 양이 되는가? 100만 톤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00m인 한 변의 길이가 100m인 정육미체를 말한다고. 그 정육미체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한 변의 길이가 100km, 100km 깊이 1km인 그 비율이 뭐냐 계산해보면 못 해봐. 기술 비율이 뭐냐. 그 동그라미 몇 개 붙는 거 보면 계산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계산 1000만분의 1이 1000만분의 1이 된다고. 후쿠시마 방사능 그 오염수 양보다 100kg 곱하기 1km가 1000만 배 많아. 그러니까 100만 톤의 물을 방류되면은 많이 희석이 되면은 1000만분의 1로 희석이 된다. 그럼 몇만 배, 기준치 2만 배라면 10,000배로 잡지. 1000만분의 1이 뭐 기준치에 1000분의 1로 희석이 된다. 1000분의 1로. 응? 그럼 지구 전체의 바다 부피는 뭐냐? 지구 부피. 지구 전체. 지구 전체가 뭐 100조 톤인가 되나? 작은 숫자는 쓰는데 동그라미 1, 4개 붙는데 지구 전체로 그런 희석이 되면 몇 분의 몇으로 지구 전체 바다로 태평양 바다로 태평양을 잡든 뭐 지구 바다에서 어린 김사를 해보면 그 스케일 문제인데 1조분의 1로 희석이 돼. 1조분의 1. 응? 그것도 어린 짐작으로 다 계산해 볼 수 있어. 내가 1조분의 1을 1로 희석이 된다 해서 1조분의 1 희석이 된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계산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신문에서 인용을 해서 그렇지. 그걸 아무도 계산을 안 해보는 거야. 응? 내가 뭐 복잡한 모델 돌렸나? 어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보는데 그걸 이제 규모 문제라고 하는데 스케일이 얼마나 되냐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 어느새 정교한 모델로 막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니까 1조분의 1, 1조분의 1, 1조분의 10의 12승이가 16승, 12승, 응? 10의 12승분의 1로 희석이 된다.
그럼 1조분의 1이 뭐 어떤 얼마나 희석되는 양인가. 그래서 그 올림픽 수영장도 부피가 있어. 올림픽 수영장 그 물에 잉크 한 방울이 아니고 잉크 20분의 1방울이 떨어뜨린 그런 거. 잉크가 그냥 한 방울이 아니야. 그 수영장에 20분의 1방울 떨어뜨린 양이라고. 응? 그거 뭐 표시나 나겠어. 수영장 전체에.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걸 그 쉬운 걸 계산을 해본 사람, 계산을 시도해 보겠다는 사람조차 없어.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또 해가지고 문제 없다 이러니까 그 좀 배웠다는 사람이 있지. 뭐 해양물리 전공, 해양화학 전공했다는 교수들이 이 사람들 가지고 아 그게 아닌데요. 그 희석이 100% 안 되는데요. 밑에 안 깔아줄 수도 있어요. 뭐 누가 모르나 하고 뭐 아 그런 거 정확하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 그거는. 응? 그 정확하게 값을 하려면은 누가 모르나 정확하게. 지금은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린 짐작으로 대충 우리가 빨리 계산을 하는 걸 중국식 한다는 인증을 했잖아. 어? 그런데 이렇게 퇴직을 잡는 거야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뭐 뭉쳐가지고 희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러면 가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면 그런 거 하려면 뭐 100%를 어떻게 재현해가지고 우리가 100% 우리가 착하게 풀 수가 있나 그걸. 그 많은 변수들이 많은데. 어? 그뭐 가다가 누가 뭐 물이 뭐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고 뭐 해류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뭐 수온 작성 때문에 뭐 물이 잘 안 섞일 수도 있고 또 바다에 깔아앉을 수도 바다에 깔아앉지도 않는다더라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다. 그걸 하려면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모델을 다시 새로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그 시간을 언제 하고 있노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1조분의 1로 해석이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했어. 그 쉬운 계산. 아무도 안 해보고 1조분의 1 해석이 된다. 그래 몇 년 지나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제 그 모델을 돌려가지고 한 10년 개발을 한 모양이에요. 10년인가. 결과가 뭐냐면은 해수순환 모델 10년 돌려가지고 뭐 돈도 좀 받았겠지, 연구비도. 1조분의 1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응? 10년 지나가지고 계산한 게 1조분의 1로 해석된다는 게고, 내는 어리짐작해 가지고 바로 한 5분 만에 계산한 게 1조분의 1로 해석이 된다. 뭐의 결론이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 결정을 하고 뭘 대국민 홍보를 하고 할 때, 그걸 왜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 모델을 들으면 사람들이 더 어려워해. 누가 그 과정을 이해를 할 거야. 내가 한 거는 초등학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계산이라고, 초등학생이면. 그럼 여기 읽어본 사람, 유심 읽어본 사람은, 내가 글을 썼는데 유심 읽어본 사람은 다 이해를 해. 그 이해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가? 일반 국민도 대상으로 정치할 때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고 말을 하니까 조금 생각해 본 사람은 다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다고, 이해를 한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반대했지만은, 민주당의 무슨 연구소인가, 그 소장이라는 젊은 사람이던데, 문돌이다. 문과 출신인데 이해를 딱 해가지고, 신문 같은데, 조선일보 같은데 나왔더라고, 중앙일보에. 내 글을 내 글을 소개를 했더라고. 내가 그 설명을 했거든.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의 실험 이런 거 근사치 계산하는 거 또 불확실성이라는 거 우리가 100% 다 할 수 없다고. 불확실 이런 걸 전혀 이러면 뭔가 답이 있다고 끝까지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막 오차만 이만치만 나도 안 돼. 그 성리학에 바탕한 뭔가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바다에 방사능 처리수 있죠. 오염물질.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본질주의라고 하는데, 순수주의, 순혈주의 이런 거. 본질주의. 독일이, 위대한 독일 국민의 국민이 피가 유태인들에 오염됐다 해가지고, 유태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나치즘. 그게 본질주의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거리 우리나라 성리학이잖아. 서로 노론 나눠가지고 상대방이 안 죽을 때까지 논쟁을 벌이잖아. 그래, 바뀌면 삼죽을 멸하고, 그 죽은 사람을 내가지고 부관 참치를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딨나? 죽은 사람을 어디에서 꺼내가지고 뼈다구를 다시 목을 베고, 그런 나라, 그 성리학이 그런 바탕한 상대방을 끝까지 내만 옳다 이게야. 내만 옳다.
그래, 이러니까 이제 이런 모의 실험 이런 걸 할 줄 몰라. 계산을 안 해봤다. 그래서 이번 실습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 실험을 해볼 건데, 자, 모의 실험은 착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모의 실험에도 굉장히 정밀하게 풀어준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아까 양식장 문제 있죠. 그걸 미분적분을 풀려면 진짜 미분적분 도사가 아니면 못 풀어, 그거. 못 풀어.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근데 엑셀 하면 누구나 이런 다 풀 수 있다고. 엑셀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좀 따라오면 반 정도는 따라오더라. 반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따라오는데 굉장히 쉽다고. 또 쉽다고 너무 쉽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처음 해보는 게 또 컴퓨터에도 약한 사람이 있다고. 무슨 그 수포자라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포자도 따라올 수 있어. 이거는. 그리고 엑셀은 여러분들 문돌이도 다 해야 돼. 수포자도 다 해야 되는 게 엑셀이라고. 요거는 수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통계가 들어가는 게라고. 통계하고 수학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는데 다음 문제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자, 양의장 가입당 생산 문제 연습 문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바다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 그래서 이제 양식장으로 한정. 양식장 이해하기가 쉽잖아. 일단 뭐 공간이 좁고 단순하잖아. 변수가 별로 없다고. 큰 바다로 가면 거기는 태풍도 뭐 불고 허리케인도 불고 뭐 엘니뇨 현상도 일어나고 뭐 소용돌이도 치고 뭐 환경오염도 있고 뭐 온갖 변수들이 너무 많아 바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컨트롤해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해가지고 뭔가 모델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바다를 규모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올리는 똑같아요. 양의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응? 양의장의 가입당 생산 모형. 이런 거 가입당 생산 모형을 양의장으로 또 해가지고 가르치면 됐긴데 우리 간단하게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 수사학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그 교수도 없고 지금. 어? 있어도 수준이 바닥이고 무슨 뭐 엉뚱한 가서 무슨 마음 잘 앉아가지고 그 어민들 그 피해 용역 조사, 피해 용역 조사 그 돈이 짭짤하거든. 그러긴 하고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 뭐 수산학은 원래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양식장을 하는데 자 문제를 하면 제가 이제 2015 요 문제를 2015년인데 이번 2024년으로 바꿔도 되고. 자, 한라수산 양어장에서 11세가 된 납치를 이제 1000마리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11세가 된 걸 1000마리를 이제 바다에 이제 뿌린 게요. 한 살 된 걸. 그래 좀 요 성장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살 멈추기는 요거는 이제 성장 곡선이 있어요. 1세는 114g, 자라게 또 2세는 351g, 3살 761g, 4살 되면 1.3kg이네, 그제? 5사람 2.1kg, 6살 되면 3.1kg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 이제 자연산하고 양식산하고 성장 속도가 좀 달라. 양식산이 더 빨리 자라요.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바다에서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먹을 거. 근데 양식장에서는 돌아다닐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주니까 양식장이 이제 빨리 자라겠죠. 그래서 살도 빨리 찐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 양식장의 문제인가 그건 모르겠다. 근데 질병으로 이제 죽어갈 수 있다고. 이러면 다른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질병만 생각했어요. 병으로 1년에 30%다. 1년에 연속적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는 몇 프로 죽느냐? 계산해 보면 되겠지 뭐. 1년에 40% 죽는다. 그렇게 간단히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1000마리가 들어왔으니까 2015년 1월 1일에는 1000마리니까 2016년 1월 1일이 되면은 40마리 죽고 나시니까 300마리가 1년 동안 죽어나가고 700마리가 살아남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매년 1월 1일 아침에 대형 키운 납치 중 일정 비율을 골라내어 탐내 집에 공강한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뭐 10%를 하든지 100%는 안 되겠지. 한 50%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여기 의학 사망률 %로 몇 마리를 우리가 수확을 했겠냐 이 말이야. 수확을 해가지고 횟집에 팔겠냐 이 말이야. 아니면 시장에 가서 팔겠냐 이 말이지. 수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율이 X가 몇 %일 때 이제 5년 동안 공급을 했을 때 몇 % 했을 때
납치 총액이 가장 많은가? 이 문제를 풀면은 이때는 이제 문제가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몇 퍼센트 수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몇 퍼센트. 그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으로도 풀 수 있고 간단히 풀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그 미분으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는 엑셀을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엑셀에서 어찌 되냐면 요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요거 하나 입력하면 되고 요것도 입력하면 돼. 요 세 번째 또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을 해가지고 조건을 딱 입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가입당 생산, 이때는 변수가 의액 사망률이라고 했죠. 몇 퍼센트 수확하는가. 요것만 이제 또 그래요. 근데 아까 그걸 이제 풀려고 나온 게 이제 베벌턴 홀트 모형이라고 그게. 응? 이제 뭐냐면 생산량은 한번 보죠. 생산량은 이 수확량이야. 양을 얼마 수확한 거는 여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넙치가 몇 마리 있냐 말이야. 넙치 아까 처음에 1000마리 했댔죠. 1000마리. 1000마리가 이제 숫자가 최대에는 처음에는 1000마리고 그다음 둘째 해는 700마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줄어든다고. 그 다음에 또 30%, 7%, 77, 40, 그 다음에는 490마리로 줄어들겠다, 그죠? 그러면서 무게가 있다. 무게는 처음에는 아까 뭐 한 살 114g이고 요 무게잖아. 두 살 때는 뭐 350 자란다고 인속식인데 성장식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프로를 잡네 이 말이야. 아까 40% 잡는다고 여기 값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죠? 요걸 합친 게 생산량. 아까 5년 동안 한 거 다 합친 거. 그거는 비례능력인지 몰랐는데 여기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고. 여기나 근데 1957년에 나왔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가입은 요 R이 이제 가입량이죠. 가입량인데 가입량은 아까 자연 사망률에 줄어들고 이제 숙제로 나왔던 자연 사망률 그죠? 30%로 잡았죠. 그리고 몇 살 때 잠자 이 말이에요. 몇 살 때. TC가 몇 살 때부터 잡나? 2살 때 잡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스위스는 몇 살 때 잠도 가정을 했어? 2010 1살, 2살 때부터 잠도 가정했잖아. 2살이 되면 이제 수학을 한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는 2살 때부터. TR은 처음 들어왔을 때 몇 살이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 아까 한 살짜리가 들어왔다잖아. TR은 한 살, 1년이고 TC는 2년이고 2세. TR은 한 살, 그죠? 그리고 M은 아까 30%, 자연 사망률 30%로 잡아주고 F는 모른다고 했죠. 몇 프로를 줄게 되면 10% 주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요 시간에 요 나이인데 요는 아까 처음 잡기 시작한 날짜부터 수학을 하잖아. 한 살 때는 안 잡는 됐잖아. 2살부터 잡아야 되니까 2살, 3살, 4살, 5살 잡으면 되시니까 T는 2살, 3살, 4살, 5살까지 들어가고 TC는 아까 처음 잡는 게 2살 때부터 수학을 안 되시니까 2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2살이라고. 요거에 N이 된다고, N이. 여기에. 그리고 NT를 잡아내주면 돼. 그 다음에 FT, WT는 봉버틀람비 성장식이라고. 빼왔나? 수습할 때 빼왔죠? 봉버틀람비 성장식. 여기 이제, 원래 길인데, 길이에 삼성 해주면 되지. 길이에 삼성 해주면 대충 무게로 바꿀 수 있다고. 길이에 삼성을 넣으면. 이거 삼성을 안 넣으면 봉버틀람비 성장식 풀 수가 없어. 베벌턴 홀트 모형은 풀어지지가 않아. 베벌턴 홀트 모형에는 삼성으로 가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풀 수가 없다고. 삼성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2.1성, 2.7성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3.3성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게 삼성이 했으니까 어차피 근사값이 들어가 버리잖아. 어쨌든 간에 삼성으로 놨다고, 그죠? 세제곱 내가 풀면은, 요걸 풀라니까 요걸 이제 못 푸는 거야, 요거는. 연필로 못 풀어, 요거. 그래서 못 푸니까 연필을 못 푼다고. 그러니까 요 변형을 시켰다고, 이걸. 뭐 테일러 변환이라나 비슷한 그런 거 있고 변형을 해가지고 U0가 이럴 때 U1 3이고 U2는 U가 들어가죠. 요걸 변형을 시켰다고. 이래가지고 그럼 가입당 생산량은 아까 풀면은 이렇게 되는 FW, MX, 요 식이 들어가고 인기가 시그마 해가지고 UN에 L이 들어가고 Z 플러스 NK 들어가고 마이너스 EXP G는 뭐냐면은 자연 사망률 플러스 의액 사망률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순간 사망률인데 순간 사망률은 돼버리면 돼. 그 자체가 로그 크기 때문에 곱하기가 로그로 들어가면 더하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순간 의액 사망률이나 순간 자연 사망률은 확률이 원래는 곱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로그 단위이기 때문에 더하기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순간 자연 사망률 또는 평균 의액 사망률, 순간 의액 사망률 또는 평균, 이거는 전 사망률, 평균 전 사망률 개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평균을 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는 곱하기로 해야 되는데 순간자가 붙었다는 말은 인스턴테니어스란 말은 로그 크기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로그에서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들어간다고. 더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가 들어가도 된다고. 이게 더하기가 들어가도 된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 최종적인 베벌턴 홀트의 가입된 생산 모형 해법이라고. 요게 시식이 좀 길죠? 응? 긴데 왜 이리 길게 나와서 컴퓨터가 없을 때라고. 컴퓨터가 아니고 전자계산, 탁상 계산기도 없을 때야. 탁상 계산기도 연필로 다 풀 때라고. 연필로 문제 다 풀고 있어. 연필로. 이거 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연필로 계산하라고. 응? 거의 불가능하다고. 연필 풀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나름대로 내놨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원래는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그 값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필 요건 쉽잖아. 그래도 요 잡은 숫자가 넣으면은 풀린다 이 말이에요. 풀리는데 그러면 이제 F가 달라짐에 따라서 F가 달라질 때마다 이제 Y 값이 바뀐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까 문제에서도 다 정해져 있었잖아. 정해져 있고 F만 모르면 되겠죠. 의액 사망률만. 그럼 의액 사망률 1%, 2%일 때 계산을 하려면은 문제 때 계산 다 하고 있어. 언제 계산 다 하고 있겠냐. 그 아까 하려면 자 1%도 0%부터 100%까지 계산을 해보려면은 0%, 100% 그러면 자 일단 10% 단위로 나눠 10%. 그러면 0%, 10%, 20%, 40%, 40%, 50%, 60% 이거 하고 요걸 10번을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최소 10번, 11번 그죠? 정확하게는 10번을 계산해 봐야 된다. 10번을 연필로 10번. 그럼 더 촘촘하게 그러면 1% 단위를 하려면은 요걸 101번을 계산해야 돼. 101번. 100번, 101번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 연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요걸. 지금 연필로 요 계산을 풀려면은, 풀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아. 옛날에 익스포넨셜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표가 있어. 옛날에 수학책 이런 데 뒤에 표가 있었다고. 동기학 같은 데. 표에 잡아져가지고, 익스페리언 1일 때는 로그 값, 로그 1일 때는 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야. 옛날에 통계학 책이나 보면 뒤에 로그 계산을 못하니까 로그 0.1은 맺히고 로그 1은 맺히고 이렇게 표가 쫙 나와 있어요. 표를 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계산. 익스포넨셜도 표가 나와 있었다고.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포라든지 전기 분포라든지 그때는 계산을 못하니까 표가 딱 나와 있어요. 뒤에 표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자, 여기에 왜 지금 이런 식을 쓰냐 이 말이야. 57년대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우리가 성능치원, 인공지능 나온 막강한 PC가 있는데 이 석을 쓴다는 말은 지금 전기자동차로 막 비행기로 타고 다니는데 옛날 저 청동기 시대 수레차고 마차 있잖아. 그때 수레가 처음 생겼는데 수레차고 다니자고 한 거 똑같잖아. 집에 가려면 내가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KTX도 탈 수 있는데 요 시간 그러면 인력거 끌고 나면 수레 타고 수레 말이 끄는 마차 타고 서울 가자는 이야기 똑같아. 왜 지금도 그 마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 하냐 이 말이야. 걸어서 가든지 한단 말이야. 지금 다 KTX 타고 다니잖아. 응?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니면 내가 직접 운전해 가고 4시간 5시간 2시간이면 가잖아. 근데 걸어가려면 보름 걸리잖아. 수상 분야가 뭐냐면은, 워낙 사람들이 뭘 할 줄을 모르니까, 이 PC를 놔두고 왜 옛날 거 방식으로, 이걸 하냐, 이 말이야. 새로운 거 비행기를 안 타본 거야. 말만 들어보고. KTX도 안 타봤어. 할 줄 아는 게 마차 탄 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옛날에. 요걸 지금도 쓰고 있다고 계속. 아까 이 생산 모형도 마찬가지고.
옛날 그 수산업 분야가 일이 뒤떨어졌다고. 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 지금. 어? 뭐 FAO 이런데 무슨 인기 생산 모형 이런 거 쓰고 있다고. 요걸 조금 뭐야. 새로운 방법은 백발이 다 돼 있고 뭐 캐나다니 미국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 수산 자원 관리한다면서 80년 전에 거, 70년 전에 걸 지금 쓰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제가 입다는 이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수식이 복잡하다는 것만 알아두고 이해만 하고 다 요거 참고만 하고 자 우리가 PC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블턴 홀트 모양이 아까 그 가입당 생산이란 거 아까 YR이죠. 요 수식의 형태가 어찌 되냐면은 아까 피식 모탈리티가 달라지면은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빨리 올라가다가 감소를 한다고. 또 빨리 올라가다가 감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최대점이 있다고. 최대점. 최대점은 뭐냐면은 길기가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줄어드는 때가 있다고. 그 중간이라고. 그죠? 시계추 있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정중앙에 딱 오면은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정중앙에 오면은 딱 올라오잖아. 그죠? 그 정중앙점이라고. 그때가 그 평행 상태라고. 그러니까 딱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도 아닌 길기가 제로인데 변화의 길이가 제로 될 때가 최대째가 된다. 여기 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걸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고. 형태가 3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 형태인데 복잡한 것 같아도 2차 방정식이란 말은 최대점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3차 방정식이 되면 최대가 2개 될 수 있다고.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제가 가서 뭐 수학 이야기고. 그래, 요때, 요 피직 못할 때는 수학을 제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까 요 수식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수식으로. 요 수식으로요. 근데 이게 되고 있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예요? 이걸 해야지. 내가 이것도 안 걸렸고. 그럼 이해가 됐나? 이걸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강의한 게 있으니까 또 올려놓을 거예요. 한번 복습해서 보기로 하고. 자, 이상 뭐 궁금한 거 없나? 이해가 다 되나? 어렵나? 말을 해달고. 전혀 모르겠나?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쓸데없는 짓 하는가? 그런 생각도 안 드나? 왜 저리 쓸데없는 걸 하지? 그런 생각도 안 드나?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많구나. 저거 구해서 뭐 하려고. 내가 우리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피지 못할 아까 M을 자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변수가 2개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생각식이 바뀐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 고정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아무튼, 이거 어디 갔나? 여기 최대점 있다, 최소점이 있다고.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내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 아까 수학하는 날짜가 TC는 캡처인데, 잡는 날짜는 아니면 아까 양식장에서는 2살 때부터 수학을 한다 했잖아. TC가 2세라고. 그죠? 또 1세부터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1.5세야 돼. 1.5세 길이로 정해가지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어쨌든 올라갔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막 계속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오늘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이때 뭐 이걸 최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F0.1이라는 게 있다고. 요걸 또 하면은, 요거는 다른 분야에서 없어. 경제학에서 이런 게 있을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경제학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제학자들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는데 F0.1이라는 게 있다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최대치가 안 나타나고 이제 가입당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렇게 된다고. 계속 늘어나 버려. 계속 나버려.
계속 끌어나간다고. 그러면 이때는 Fmax가 없으니까 아까 이런 걸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때 되는 거 여기 Fmax가 되고 요걸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의액 사망률이 한 0.5 정도 되잖아, 그죠? 이때는 최대가 하니까 0.7 정도 되죠. 이때는 Fmax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물학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다고. 정책에서 어떤 숫자가 나와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 이제 그 무슨 관리하고 정책 세우고 행정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규격을 하는데 규격을 뭐 1리터로 할 것인지 2리터로 정하잖아 우리가. 생수 한 통의 크기를 뭐 500ml 하는지 1리터로 할 것인지 정한다고. 그런 거 생물학 기준점. 그 다음에 옛날 코로나 우리 시기 때 어떻게 정해? 딱 가지고 온도 몇 도 이상이면 체온이 몇 도 이상이면은 코로나 잠재 감염자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같은 데 안 태우고 버스에 안 태워. 온도 몇 도, 그걸 열 체크기로 딱 해가지고 그런 거 해봤죠. 그걸 제가 온도 몇 도 되면은 이상이가 가서 검사 받으시오 하잖아. 그때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 이 말이야. 39도로 정할 건지 38도로 정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 역학하는 사람들 뭐 보건복지부에 그 질병글 방문에서 뭐 이리 조사를 해가지고 몇 도일 때 우리가 이걸 너무 낮게 하면 모든 사람 다 검사할 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한 사람도 검사 안 할 수도 없잖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검사해도 안 된다고.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중국식으로 그냥 내가 37.5도, 38도, 국회의원 39도 하자.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 그 조선 왕조 시대 같은 데 왕이 뭐, 39도부터 39도 넘는 사람들, 다 코로나 맞아서, 검사하게 해라. 이래 할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 또 왕이 뭐 38도 이상 이래 할 수도 있잖아. 임의로. 근데 지금 세상에 그게 되나? 왕이 아니잖아. 민주주의 정권, 민주주의 사회잖아.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하자면 안 돼. 그러면 의액사망할 때 우리가 배수지를 그러면 배수지를 뭐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 허가를 줄 수는 없잖아. 그 배수가 몇 대 할 때 우리가 적당한 거라고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수산자원 관리하려면. 그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할 때 여기 가입적 생산 모형에서 말한 요걸 쓸 때 0.5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의액 사망률을 일으키는 배 규모에 맞춰가지고 그 이하로 배수를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작으면 또 그만큼 늘려도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이게 생물학적 기준점이라고. 이거는 왜 생물학 기준이냐면 이거 생물학이잖아. 우리 생물학에서 계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산 생물학 지식에 기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준치를 만들어낸 게 그래서 그냥 기준점이 아니고 생물학적 기준점을 만든다고. 그래서 바이오로지컬 레퍼런스 포인트를 한다고. 바이오로지컬 레퍼런스 포인트. 그래 수산 쪽으로 오면은 이런들 일반 해양생물에서는 요 관리 이런 문제가 안 나와. 정책 같은 게 많이 안 나오는데 수산에는 다 정책 관련돼서 나오는 거라고. 관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게라고. 사람. 사실은 물고기지만은 응용하는 건 사람한테 어민들 대상으로 어민들 다스리는 게 이래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무한정으로 가버리면은 F 최대치가 안 나타나잖아. 그럼 이때는 생물학적 기준점을 제시를 해줄 수가 없잖아. 생물학 기준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값이 안 나오는데 최대치. 이런 상황에도 생물학적 기준점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F0.1이라는 개념이라고. F0.1은 개념이 뭐냐면은 원래는 여기 슬로프가 0이 될 때를 아까 기울기가 이쪽에 여기 기울기 0이 될 때잖아요. 이쪽에 딱 올라왔을 때 기울기 0이 될 때라고. 그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계속 증가했다가 플러스로 쭉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계속 줄어들어. 그 다음부터 줄어들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가 그죠? 마이너스가 된다고. 요 지나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올라온 기울기가 플러스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정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플러스야. 그죠? 기울기 증가 계속 플러스로 증가한다고 슬로프가. 물론 폭은 줄어들지만 처음에는 빨리 증가하고 처음에는 작게 증가한다고. 그때 갈수록 줄어들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한다고. 그죠? 그리고 이때는 내가 잡을까 하니까 그때는 초기 기울기의 처음 기울기가 0.15로 하면 여기에 요 기울기는 뭐냐면 계산할 때 요 기울기는 요 y 나누기 x라고. 델타 x. 델타 y, 여기 y축이잖아. 그죠? 델타 y 나누기 델타 x 하면 기울기가 나온다고. 계산 해볼 거야. 기울기도 계산 다 해볼 거야. 엑셀로. 요 기울기의 10% 되는 0.01일 때, 예를 들면 0.1일 때 하면 0.01일 때를 기준으로 잡자 이 말이야. 기준으로. 여기 F 0.1, 10%의 개념이에요. 요걸 이해를 못 한다고. F 0.1. 이거 이때 F 0.1 그러니까 이때가 해당하는 게 F니까 1.1이라고. F의 단위는 F 0.1은 의액 사망률이라고. 의액 사망률 몇 퍼센트 되나? 또는 순간 의액 사망률을 해도 되고. 순간 의액 사망률. 결국 의액 사망률을 순간 의액 사망률을 계산하는 게 나. 순간 의액 사망률, 의액 사망률은 너무 간단한 공식으로 로그 엑스포넨셜 가지고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으니까 산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쉽다고. 그래서 이때는 피식 모탈이 0이잖아. 그죠? 얘는 0이라고. 이때는 1.1 정도 된다고. 이때를 생물학 기준점으로 잡자 이 말이야. F 0.1을, F 1.1을. 그러면은 왜 그럼 10%를 했는가? 또 중국 공식으로 한 것 같죠. 왜 그럼 F 0.1을 삼냐면은 자, 인패드 있으면 좋은데 아까 뭐 되나? 파워포인트가 되나? 파워포인트는 안 되나? 이게 나오구나. 이걸 여기고. 자, 잘 보세요. 자, 기울기가 이때 요 기울기는 0이 됐죠. 때. 요 기울기가 이때는 기울기가 0이라고. 얘도 기울기가 0이죠. 얘는 수평선이니까 기울기가 0이라고. 자, 얘는 기울기가 처음에 빨리 올라간다고. 가다가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기울기가 굉장히 값이 컸다가 점점 줄어서 이때 0이 돼.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또 마이너스가 점점 또 뭐 많아진다고 이렇게. 뭐 값틀 수도 있는데 그게 팽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피식 모탈리티를 할 때 의액 사망률은 뭐냐? 의액 사망률이 많아질수록 어찌 돼요? 자, 뭐 어떤 경우에 배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조업 일수가 많아진다든지, 그죠?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조업 일수가 많아지든지 배 숫자가 많아지든지 배 마력수가 많아지든지. 의액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돈이. 배가 한 척일 때, 이때 배가 1척이라면은 이 정도 가면 배가 한 100척 돼야 될 거 아니야. 배가 1척 나와서 하는 것보다 배가 100척이면 일단 들어간 돈이 얼마야. 그래서 내가 혼자 뭐 고등어 대행선망 내가 뭐 총 내가 조합장이라 하면은 저 고등어 선단이 5척이 나갔을 때하고 내가 5척을 운영하는 거하고 고등어 선단을 20선단을 선단을 하니까 운영하고 어찌돼 당장 인건비가 5차가 배값부터 다르고 배 유지비부터 훨씬 수점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인건비, 기름값, 그죠? 그럼 온 돈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요 피식 못할 때 간단하면 여기 내려갈수록 비례해서 비용도 내려간다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자본주의사에 돈이 얼마 중요해. 돈이 들어간다고 일단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고. 이 아까운 돈을 근데 돈은 이만큼 비례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수익 증가율은 이래 되는 게 처음에는 빨리 증가했다가 대가면 더 이상 증가를 안 해. 그리고 Fmax 이후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Fmax는 또 들어간 비율에서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니까 이 수준에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제일 낫다 이 말이죠. 그런데 초기에는 돈을 조금만 내가 여기서 0척에서 한 척 했을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2척 했을 때도 한 2배 정도 많이 벌어들여. 3척 했을 때도 내가 했으면 사물을 갖다 하면은 3척이라면은 군단 3개라면은 3배 정도 늘었어. 근데 이 이후로 내가 이제 내가 군단 선단을 4개로 했을 때는 4배가 안 는다고 처음에는. 기울기가 줄이기 이때는 한 3.5배밖에 안 돼. 처음에는
선단을 하나 했을 때가 우리가 1을 버려 드렸다면은, 뭐 아까 5대를 하면 15를 버려 드렸더라 하지. 자, 1일 때는 0.1이라고 하죠. 0.1일 때는 15를 버려 드렸는데, 그러니까, 0.1로 잡으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요걸 예를 들을게요. 0.1로 했을 때는, 투자를 했을 때는 15를 버려 드렸다고. 그러니까 약 150배의 효율이 있다. 150배 효율이. 0.2가 돼도 약 30을 버려 드렸다고. 약 150의 효율이 있다고. 그죠? 근데 0.3이 되니까 그까지 안 가. 0.3이 되니까 한 35 정도 갔잖아. 그때는 아까 말한 그 3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3배로 안 늘어난다고. 처음 묘배에서 2.5배밖에 안 늘어났다. 더 이상 돈을 투자하는데 이익이 줄어든다. 자, 0.4까지 갔지. 자, 처음에 4배가 늘어나야 돼. 4배가 아니고 한 3.7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처음에 4배. 그 다음에 5배 갔죠. 가도 계속 들어가는 돈은 처음에는 초기 투자할 때는 착착착착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는 돈을 더 때려받아도 싹 줄어드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일이 된다고.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더 투자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어? 양거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내가 넙치를 많이 키웠는데 더 이상 그냥 아무리 내가 더 돈을 들여도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도에 우리가 최대치까지 가볼겠냐 이 말이야. 최대치에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에서 잡자 이 말이야. 이 최대치에 잡는 것보다는 최대치에 잡으면 경제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 돈 효율이 투자 대 비용이 떨어진다고. BC 분석을 하잖아. 0.10조라는 10%는 조금 요 앞에서 요 세대되기 전에 요 앞에서 조금 잡아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또 증거성이 없는 경우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서 최대치를 하는 것보다는 F0.1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을 보자 이 말이야. 여기 오히려 생물학적이 아니고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면은 F0.1을 잡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실제 우리가 양시장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요런 게 똑같은 개념이 경제에도 적용이 돼. 이런 곡선이 나온다면은 여기 돈이라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면은 여기 이제 이익이야. 베니핏 이익을 얻는데 우리가 돈 벌어들이는 게라고. 이거는 돈을 투자한 기고 이건 벌어들이는 게라고. 근데 이런 곡선이 된다면은 요까지 한 초기 기회 정도에서 10% 정도에서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 말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죠? 그게 F0.1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했지 아까 생물학적 기준점. 그 아이탁 생산 모형으로도 생물학적 기준점을 아까 잉여 생산 모형에서도 생물학 그건 MSY잖아. 맥시멈 스템 1 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피싱 모탈리티. 그때는 그건 F 치고 MSY를 했잖아. 그죠? MSY를 가지고는 의학 사망률이고, 요거는 F 맥스는 요거는 F 맥스를 말하면 가입택 생산 모형에서 나오는 생물학적 기준점. 또는 F0.1이라는 거는 가입택 생산 모형에서 나온 게요. 아까 F MSY라는 거 우리가 주로 표시하는 거는 전에 배운 이응의 생산 모형에서 나온 생물학적 기준점. 요거는 이제 F 맥스라는 거는 가입택 생산 모형이 다른 거야. 잉여 생산 모형에서 정하는 생물학적 기준점이 있고, 여기서는 가입택 생산 모형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Fmax라는 게 나올 수 있고, F0.1이 나올 수 있고, F0.1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은 아까 돈을 0.1이 나왔다. 생물학적만 기준하면 Fmax인데, 의행량이 아닌 경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건 F0.1이 낫다 이 말이야. F0.1이요. 또 요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퍼센트를 들어간 게 있어요. 알 생산을 가지고 또 알이 얼마 생산되는가 또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비 실습에 나왔겠는데 뭐 쉽게 알 얼마 나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지. 알을 이제 낳는 알수를 이제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멸종 위기종으로 갔을 때 알이라기보다 이제 그럼 나오나 뒤에 이런 건데 이제 아까 여기에 X축 의학 사망률이라면 낳는 알 수는 이렇게 줄어들어. 많이 잡을 수 이렇게 보물 수는 너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저기 저 알수가 중요한 거니까 낳는 이제 새끼수죠. 새끼수가 중 어떤 생물이 있겠어 그러면? 응? 어떤 생물이 요 알 보호할 때 알이나 새끼 보호할 때 밀중액이 가장 높겠어요? 출석 불러 보셨다. 나 출석을 안 보냈는데 또 불러야겠다. 저희도 포탈로 가가지고 출석부 어디 갔나? 아니다, 여기도 출석부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페이지 성과 해본 학습 분석 사용자 점검이 그럴 수 없죠. 출석보다 출석도 귀찮다. 출석 안 보는 대신니까 확보해보자. 소팅되나? 장민철 안 왔나? 1학년부터. 한교영 안 왔나? 윤나영. 자, 어떤 생물이 바다에서 새끼나 저기 알을 못 낳아가지고 멸종 위험이 높겠어? 예를 들어보면은 알을 많이 낳는 예를 들어서 멸치가 멸종 위험이 높겠어? 아니 뭐 알을 작게 낳는 새끼 작게 낳는 고래가 멸종 위험이 높겠어? 알을 써. 응? 왜? 개체수 죽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생태계 보면 R 진략가라고 K 진략가라는 게 있는데 환경 변화가 많을 때는 R 진략가라는 게 R 진략가는 뭐냐면 수명이 짧아.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그리고 알을 많이 낳는 대량으로. 어차피 다 많이 죽기 때문에.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멸치 같은 게 대표적이죠. 멸치 이런 거. 근데 환경이 안정됐을 때는 고래처럼 또 참다랑어, 물개 이런 거는 환경이 안정됐을 때는 덩치가 크고 수명이 또 긴 거야. 이런 애들은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살아남지를 못해. 근데 환경이 안정됐을 때는 요 자체 애들은 또 덩치가 크니까 환경 영향을 많이 안 받아. 덩치가 크니까. 근데 물고기는 환경 영향 굉장히 많아.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욕 때문에 의욕이라는 이것도 압력으로 멸종한 경우는 멸치가 멸종 안 해요. 멸치. 청어 이런 건 멸종 안 한다고. 멸종한 게 뭐냐면 고래가 일단 대부분 많이 누가 멸종시켜서 한 200년, 300년 전에 유럽인들이 특히 노르웨이 이런데 그 폭행이 시작됐잖아. 이거 터빈 엔진 나오면서 막 폭행선 대포 쏴가지고 유럽 애들이 거의 거의 다 멸종시켰어. 멸종된 고래는 다 유럽인들이 북유럽 있죠. 특히 노르웨이 여기서 많이 잡아요. 멸종되기라고. 멸종되고. 그 다음에 물개, 바다 사자, 포유류잖아. 응? 저 옛날 독도 강철해가지고 수천 마리가 살았는데 멸종됐다고. 그럼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해녀가 많이 잡나 그건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멸종됐다고. 우리나라에 귀신고래 멸종됐잖아. 좀 본 적이 없다고 귀신고래. 아주 제일 큰 고래인데. 그런 건 멸종이 돼. 그런데 파리가 멸종이 되나? 모기가 멸종이 돼. 조그만 거. 하루살이는 멸종 안 돼, 얘들은. 아무리 잡아도 멸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필요할 때가 뭐냐면은 여기 필요할 때는 고래가 대표적으로 아까 베벌드 홀트를 했죠. 홀트가 고래 박사라고 고래 연구자야. 고래 연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알수가 아니고 새끼수라고. 요게 고래나 뭐 참다랑 이런 거, 물개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맞다고. 이게 밀종 이기종을 갔을 때는 나는 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생물학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요게 MSY나 Fmax가 아닌 F%를 정해줄 처음에 요걸 중요해. 처음에 하나도 우리가 의액을 안 했을 때는 100일을 잡으면은 의액을 많이 할수록 이제 알수가 줄어들잖아. 새끼수가 줄어들잖아. 나는 알수가 전체 그 집단에서 줄어든다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게 처음 초기에 40%까지 40% 임의로 정한 거 40%까지 한 걸 우리가 의액 사망률로 이때 정도만 작게 하자. F 40%만. F 40%면 F가 F
의액 사망률이 40%가 아니고 알 낳는 새끼 개체수 또는 알수가 아예 잡지 않았을 때, 원시 상태일 때, 의액이 없었을 때 비교해서 의액이 없었을 때에 비교해서 40% 정도 알 생산을 하는 양만큼만 하자 할 때, 이걸 F40%를 했다고. F40%에 해당하는, 요 40%에 해당하는 의액 사망률이라고. 그 매치 값이 여기서는 0.1이나 0.5나 뭐 0.7 정도 되겠네, 그죠? 여기에 하는 의액 사망률을 정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잉여 생산 모형도 가입 생산 모형도 뭐 다 규제하는 거야? F잖아, F. 의액 사망률. 그건 뭐냐면 그 배 크기, 배 숫자, 어민 숫자, 어민들 규제하는 게라고. 규제하는 모형들이라고. 다 F가 몇 %일 때 하는 게라고. F가 몇 %일 때. 그러니까 요런 거 쓰면은 무조건 결론은 기후변화하고 관계없어. 기후변화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이거는. 무조건 어민들한테 어민들 뭐 나쁜 짓 했다고 이 나오는 거야. 어민들이 많이 잡았냐. 이런 그 모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무조건 어민들 탓하게 돼 있다고.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안 잡힐 수도 있잖아. 응? 기후변화, 환경요인 또 뭐 이런 것들 다른 요인 때문에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고려치 전혀 안 해요, 이게. MSY 가입된 생산 뭐 있고. 왜냐면 당시에는 그런 해양학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의액만 나머지는 일정하다 보고 의액 그 어민 숫자만 또 배 숫자만 규제하려고 나온 게. 그래서 요 숫자 가지고 뭐 감척 사업하고 배 숫자 줄인다고 뭐 이거 가지고 뭐 TAC 한다고 청허용 애용량 한다고 뭐. 그리고 또 이제 규제가 가입 때 아까 TC가 있었죠. TC 이걸 규제를 또 할 수 있고. 우리가 안 움직이네. 잘못되지 않나. 요걸 또 규제할 TC, 그죠? 아까 수식에서 요 TC가 나왔잖아. TC를 규제하죠. 요거는 몇 살 때부터 작게 하냐 말이야. 2살 때부터 작게 하느냐, 1살 때부터 작게. 이거는 뭘로 해요? 그물고 크기로 규제할 수 있다. 100% 작게 따를 수는 없는데 1살 때 때면 그 1살 때가 많이잖아. 그물고 크기가 있다고. 응? 요걸로 정할 수가 있다고. 요걸 가지고 TC를 잡을 수가 있다고. TC로 계산해 볼 거예요. 몇 살 때부터 작게 하는 게 가장 그 의액 사망률, 많이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때 TC를 이걸로 요 모형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요거 빼야 돼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수산자원학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거야. 왜? 국립수산관에서 뭐 가지고 금지치장 정하는 줄 알아? TC가 요거 가지고 금지치장 정해야 되는데, 몇 살 때 해당하는 거 못 잡게 하는 거 있잖아. 금지치장 자체도 문제지만은, 잡아주는 것 자체도 문제. 금지치장이라도 제대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해가지고 TC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최대치를 하려면은. 응? 하든지. 아니면 알 생산량을 아까 보호한다면은 T 40%, 그죠? 아까, 요걸 하든지.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해서 구해야 되는. 근데 가입당 생산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고 자료가 있는데 할 줄을 몰라.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게 생산 모형도 아니고, 이게 생산 모형 아예 TC를 제시를 안 하잖아. 몇 살부터 잡다 좋은 게. 뭐라 하면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군 성숙도라고. 여기 이제 성숙을 했냐, 아니야. 알을 빼냐, 아니야. 어른이 됐냐, 이 말이야. 알을 할 수 있는. 그거 잴 수 있다고, 성숙. 몇 센치는 알을 뱉고, 좀 자라니까 알을 안 뱉고, 산란기에 알을, 작은 놈들은 알을 안 베잖아. 큰 놈들은 알을 벤다고. 암놈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길이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평균이 몇 센치일 때 알을 이때 50% 정도는 베고 있더라. 그걸 기준점으로 써.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거, 의학이 나오고. 그걸 기준점으로 쓰고 있어. 그런 엉터리를. 내가 신문에 몇 번 이야기했거든. 컬럼에. 그거 쓰고 있어. 왜?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문제에 맞춰가지고 모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게, 시장에 가가지고, 물고기 한 20마리 잡아와가지고, 사오면 돼. 사와가지고, 빼째가지고, 알 있으면은, 1, 알 없으면 0 해가지고, 길이별로, 요거 뭐 20cm, 15cm 가지고, 20마리 잡아와가지고, 엑셀을 돌리면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초등학생도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저 고동 한 20마리 잡아가지고 저 어시장에 가가지고 공동시에 가지고 20마리 잡아가지고 배째가지고 알이 뺐네. 알 뺀 거 보면 되잖아. 알 배우 1이라 적고 알 없으면 0이라 적고 기준비로 쭉 해가지고 20마리 딱 잡아가지고 계산하면은 그걸 가지고 금지체장을 정한다고.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나, 수준이.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지 말라고. 아니, 금지령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금지령 체장은 뭐야? 그물코 거기로 지나고 금지체장으로 한다면은, 이미 그물로 들어와서 죽은 걸 다시 받아버리라는 그런 엉터리밖에 안 되잖아. 그 자체도 엉터리지만은, 그 금지 기준을 내는 그 방법 자체도 또 엉터리인 거야. 그래, 금지체장 하니까 뭐, 중시하고, 저, 대구 금지체장 하면 57cm 나와. 57cm 이상만 잡게 해서, 그럼 어민들, 바로 막, 그냥 그만두라 이야기야. 잡지 마, 하지 마란 말이야. 청어 20cm, 그걸 또 성숙체장을 가지고 또, 군성숙체장 가지고 정해가지고 하지 말아 했는데, 하도 엉터리로 내가 말아가지고, 그래, 한 2, 3년 됐나? 그래, 또 새 장관이었고, 무슨 장관 이름이 뭐였나? 그 사람은 좀 괜찮더라. 이름이 뭐였나? 조성한 장관.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해수안보 관료 출신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그 대응선망 고기잡이 했다던데. 근데 아들은 그냥 보기에 배도 한 번 안 타본 것 같더라고. 한 개도 모르더라고. 어업에 대해서. 그래, 나와가지고 내가 막 장관욕을 조금 했어. 어찌 어업이네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금지체장이 뭐냐고, 배 타고 한번 금지체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체험이나 해봤냐고, 그 청어 잡은 걸 잡아가지고 그물에 들어왔는데, 그 청어 한번 잡히면 몇십 톤 잡히잖아. 몇십 톤 잡히는데, 그래서 길이 재가지고 20cm 작은 놈 다 바다에 버리라고 오라고. 그게 현실로 가능하냐고. 어민들이 가면 꼭 그물로 고기를 잡아야지. 자들고 고기 잡는 데가 어디 있노? 자들고 가서. 고기 잡는데 배 위에서 20cm 이하 다 추리 가지고 바다에 버리라면 그 무슨 소리야? 고기 잡지 말라. 그만두라. 이 이야기잖아. 그런 현실도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그런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금지체장은 더 이상 만들지는 않더라고. 아마 장관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면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게 했지. 금지체장 더 이상 규제는 안 나올 거야. 있던 것도 이제 없애고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거. 네. 큰 필요는 없는 그런 금지체장 규제를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간 몇 시고 수업이 몇 시까지 시간 남았네. 가입 때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 요 복잡한 식을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요식만 쓸 거예요. 요식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입돼가지고 엑셀로 요식 바로 쓸 거예요. 더 이상 데블턴 톨트 아까 그 식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요걸 그냥 쓸게요. 요 바로 그냥 계산해 주면 돼. 요걸 또 조금 풀어 쓰면은 이것도 바로 계산하면 돼. 이걸 간단하잖아. 성장식의 캐치 이퀘이션이라고. 몽포탈미 성장식 곱하기 요 캐치 방정식 요걸 발라노프의 캐치 이퀘이션이라는데 러시아 사람이에요. 저번에 수업 시간 했나? 러시아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요거 성장식의 캐치 이퀘이션. 캐치가 뭐야? 잡은 마리수잖아. 마리수에 들어가면 돼. 캐치 이퀘이션. 마리수. 또 거기다 길이 들어가면 되고. 마리수에 VBF가 요는 몸무게가 몇 g이냐 이 말이야. VBF. 봉포탈 성장식이니까 몸무게 성장식이 무게로 잔을 했으니까 성장식의 캐치 이퀘이션. 숫자의 무게 곱한 게라고. 똑같잖아. 숫자의 무게 곱한 게라고. WT. FT 몇 프로 잡았는가. FT 곱하기 NT 요게 캐치 이퀘이션이라고. F 곱하기 N이 캐치 이퀘이션이라고. 의학 사망률 곱하기 개체수 요게 몇 프로 잡아들었냐 말이야. 그게 몇 마리 잡아들었냐 말이야. 수학한 거. 최대 300마리 우리 수학했다. 그게 캐치 이퀘이션 답이라고. 요거에. 그러면 그 300마리 한 마리
평균 무게가 뭐냐 이 말이야. 그게 WT잖아 무게가. 그게 100g인지 뭐 140g인지 뭐 아니면 뭐 1.2kg인지 그게 WT에 요 캐치게 마리수 곱해주면 된다고. 마리수 몇 마리. 아주 간단한 식이라고. 마리수에 무게 몇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시그마 요거는 지렁이 요거는 뭐 요 시그마라도 나와도 되고 지렁이로 나와도. 지렁이는 뭐냐면은 연속적인이고 연속적인 미분을 해서 풀어야 되고 미적분으로. 요 시그마라는 거는 근사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사치로 불연속적 이런 거. 똑같은 게 요거는 연속적인 거고 요거는 불연속적이라고요. 요거는 뭐 시그마라고 하는데 저 그리스로. 그러니까 요거 지렁이 나왔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 지렁이 보고 막 놀라지 말고 지렁이 나왔다고. 또 시그마 이거 보고 아이고 우리 지나네 이래 하지 말고 그냥 반복해서 대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쓸긴데 여기나 같은 식이라고. 뭐냐면은 여기 피싱 M이고 아까 1000마리 중에 몇 프로 정하는 거야? 30% 정했잖아. 그죠? 700마리를 우리가 수확을 300마리를 수확을 했잖아. 여기에 300마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무게가 몇 g이냐 이 말이야. 무게가. 처음에 100g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00마리 곱하기 100g을 해줬단 말이야. 무게를. 그죠? 여기가 어쩌고 정교하게 하면은 여기 웨이트가 WT 무게로 나오고 여기 캐치 이케이션이라고 여기 복잡하진 것 같지만 아까 그게 여기 나온다고 이게 변하면서 이제 반복을 해주려면 요것이 그대로 써줄 거예요. 요거 엑셀에 그대로 써줄 게라고. 캐치 있게 그대로 써줄 게라고 요거. 응? 요것도 아니다. 더 간단하게 성장식으로 나온 무게에 여기 캐치 이케이션 올려 해주면 된다면. 그러니까 캐치 이케이션은 몇 마리 잡았냐 말이야. 몇 마리 잡아. 수확을 한 게 몇 마리냐. 수확한 거 몇 마리에 무게가 몇 마리. 그걸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대해주는 거야. 이게 시그마는. 요거 2015년, 16년부터 되게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러니까 해가지고 5번을 대해준다. 5번 반복을 해준다. 또 5번 반복해서 대해준다는 게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멸치를 가지고 깔백 생산 모형을 한 제가 이제 뭐 논문으로 낸 건데 왜 멸치는 생물학 멸치는 아까 배불통 홀통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어. 왜 적용할 수 없겠어요? 이렇게 보죠. 신성엽 멸치는 왜 배불통 홀트 모형을 적용할 수 없겠어? 이거 멸치거든. 배불통 아까 홀트의 칼백 센서 모형을 왜 적용할 수 없겠어? 그거 다 보면 우리나라 최고 수산 전문가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정민우 안 왔나? 조윤희 장혜영 어디 있노? 자, 배불통 홀트 모형은 아까 고래 이야기 했죠. 고래주로 적용한다고. 오래 사는 종이라고. 자, 적어도 몇 년 살아야 되는 종이에요. TC란 게 년 단위로 나왔잖아. 근데 멸치는 거의 1, 2생이에요. 보통 그렇지 않는 게 뭐 3살까지 산다지만 대부분이 1년이라고. 거의 사로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멸치는 거의 1, 2생이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없어. 1년, 1년밖에 안 되는데 2, 3년, 한 5, 6년 살아야 뭐 멸종이 열려나는데 배불통 홀트 모형인 거예요. 연 단위로 들어간다고. 연 단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없어. 배불통 홀트 모형으로 성장식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멸치를 가지고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정 필요하다면은 뭐냐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시뮬레이션은 배불통 홀트 모형 안 쓰기 때문에 15년 전에 나오는 모양이야. 여러분들 해볼 거예요. 수준 시간에 이런 그림 나온다고. TC 자 여기 이제 의학 사망률이죠. 100 숫자라든지 어민 숫자, 저 멸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의학 사망. 처음 잡는 LM이라는데 뭐 LC라고 하는 건데 처음 잡는 몇 cm부터 잡는. 멸치는 막 내가 보니까 한 20mm부터 잡는 것 같아. 2cm부터 실멸치를 해가지고 1.5cm부터 잡는 것 같아. 15mm부터 잡히는 것 같아. 실멸치라고 있거든. 맛있어. 그러면
몇 살 때일 때 그러면 가입당 생산이 가장 많으냐 할 때, 이때가 제일 높아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3천 그래프로 그랬어요. 멸치고, 그 다음에 하고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알 생산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고. 따라서 다 계산이 되잖아. 응? 알 생산. 안 잡을 때 알 생산이 제일 많은데, 이제 인물이 갈수록, 많이 잡을수록 알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럼 크기가 클 때는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많이 되고, 그물 크기가 작아질수록 알 생산이 줄어들죠. 간단히 개발을 했어. 그래, 요거 똑같은 거 거제되고, 응? 그래서 아까 말한 아까 저번에 가입당 생산 모형을 하든 이인 생산 모형을 하든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걸 생각해봐요. 지도를 그리고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스템이 공간 범위가 어딘지 모르고 MSY 바로 잡아놓고 가입당 생산 모형은 필요가 없는데 MSY 구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어획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고 우리나라 것만 딸랑 해가지고 그 해유성 어종에 대해서 시스템 생각하고 그러는 틀이 그런 MSY 한다고 그런 수산자원평가를 국립수산과학원이야 대학 교수들이란 사람들이 그래 엉터리 계산해가지고 내고 말이야. 저는 논문에 공간 범위가 나온다고 이 닫힌 시스템으로 가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응? 되고요 이게. 그래 F4를 해가지고 대구 어획량을 계산했다고 일간 대구 어획량 F4인데 간지도 오래됐다. 네, 참 아직도 거의 그 양지바이라고 식당이 있어. F4에 가면은 지금도 그 보니까 이제 조금 식당을 하는데 우리 할 때는 거기서 제가 대구 조사할 때 매년 겨울에 가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잖아. 거기서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밥도 먹고 또 배도 빌려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인가 작년에 지나가면서 간지 오래돼가지고 갔더만 아주 사장님 그대로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더라고.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대. 왜냐면 그 대구를 한 1억 원어치 사줬거든. 한 1억 원어치 사줬시기다 내가. 그래 한 대구 400원 한 대구 한 비용을 한 1억 5천만 정도 들었는데 급하네. 1억 5천만 원. 근데 아마 대구 산값으로 한 내가 한 1억 정도 1억 원어치 정도 샀을 거야. 응? 대구를 그 식당을 통해서. 응? 내가 왜 1억 원어치 산 줄 알아? 내가 또 말도 많아. 연말 되면은 제가 그때 이제 수산과학원에 연구소로 있잖아. 해양수산 연구소인데 이제 그제 대구를 내가 담당을 했다고. 연말 되니까 예산이 7천만 원 남았단 거야. 해양수산부 저기서 사무관이 좀 집행을 좀 내보고 쓰라는 게야. 안 쓰면 내년에 예산 안 주겠다고 그리 나오는 게야. 25일인데 24일까지인가 27일까지인가 몇 말이야. 이거 저 공무원들 예산 다 못 쓰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 아낀다고. 여러분들 보면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국소하잖아. 보도에 저 벽돌 뒤집어 놓고 하잖아. 연말만 되면 그런다. 왜냐면 예산이 남았는데 써야 되잖아.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 써야 돼. 그래서 저 보도블록 꼭 잘 필요하잖아. 보도블록 우리나라 같은 개판으로 보도블록 만드는 데 없어. 일본 같은 데 가면 어떻게 그런 낭비를 해? 우리나라는 울퉁불퉁해가지고 보도블록 가자. 내가 다 넘어지고 그래한다. 피가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보도블록이야. 부기 트랩이지. 그런 생각이 만들면 왜냐면 예산 쓸데없지. 이게 남았지. 그러면 이제 보도블록 꼭 교체. 이게 쓸데없는 예산. 그것도 마찬가지로 7천만 원이 남았는데 누적기네. 이걸. 내보고 소진을 하라는 거야. 7천만 원을. 이틀 시간 주고. 그래 어째? 대구 싫어한다고 7천만 원씩. 그날 잡은 대구 다 가지고 왔어. 트럭에 실어가지고. 응? 그 이제 아무튼 그 이속 조사하고 다 또 나눠주고 하는데 아무튼 그 F 일간인 대구 여기서 자료를 구해서 또 자료를 잘 주더라고. 거기서 잘 답은 주자로 F 일간 개수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표지 방류 조사를 했다고. 원래 표지 방류 조사는 그 산란장 어디를 해유하는가 격려하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민들이 다 작업비더라고. 잡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계획을 바꿨어. 표지 방류 조사하면 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표지를 방류하고 며칠 만에 잡았으니까 닫힌 시스템을 가정할 수 있다고.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안에 몇 마리 잡혔다. 나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대구가 그리 많이 빠져나갔겠나?
또 밖에서 많이 들어왔겠나? 좀 들어왔겠지, 일주 사이에. 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11월, 1월 달에. 그죠? 그럼 몇 주 사이니까 내가 닫힌 시스템을 가정할 수 있는 게야. 뭐 1년 정도 되면 이제 떼고 빠져나가고 뭐 산란때 모이가 들어가지고 닫힌 시스템을 가정할 수 없지만은 불과 일주일 만에 순간적으로 1년에 비하면 순간 찰나잖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대구들은. 그죠? 산란하러 왔다고. 그래서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이니까 내가 닫힌 시스템을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토지 방류 조사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고. 발표를 안 해. 다른 사람은 발표를 못 했어요. 왜 발표를 못 해? 내가 우리나라 수산하는 사람들 얼마나 수준이 낮았냐면은 요 열린 시스템과 닫힌 시스템도 구분을 못하고 내가 닫힌 시스템으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했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빠져나오면 몇 마리 빠져나오면 어쩌냐고 뭐 이런 답답이나 들어와. 그런 애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설명하나 수산하는 사람한테. 어? 그래 논문이 몇 번 리젝트 됐어. 막 리젝트 시키고 그래. 막 응? 내가 막 우리나라 여기 막 수산학회도 요즘 안 가다. 의료학회 이런데 수준이 떨어지니까 의료학회는 차라리 분류 안 되니까 뭐 별로 그 말은 없는데 이런 애들 저 수산학자라는 사람들 한다 가지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나. 이걸 닫힌 시스템을 가정할 수 있다는 내가 했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일주일 정도면 얼마나 빠져나갔겠어. 그거 아까 말처럼 막 0까지 답변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린 짐작으로 불확실한 걸 이해를 못 한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의학고 자료 해가지고 그죠? 의학 사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 계산을 했어. 내가 대구 몇 마리까지 수산, FA 21만 마리까지 살고, 이 중 25% 사망률 사람도 의학된다. 20% 정도 내가 추산을 했다고. 이런 추산하는 거 우리나라 아무도 없어. 왜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린짐작이잖아요, 그런 거. 어린짐작. 어떻게 100% 정확할 수가 있나? 응? 이런 걸 계산을 가지고 생산 모양을 했는데, 어디 갔네. 아무튼, 말도 마라. 아무튼. 불확실성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불확실성. 어떻게 우리 100% 알 수 있나? 아까 후쿠시마 그 방사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상청 일기예보 태풍 경보 예측하는 게 무슨 자동차 내비 가르치는 거가 그 오차가 있다, 오차 범위가. 응? 오차 범위가 있다고. 100% 안 되죠. 60%가 안 넘어. 기상청 예상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계산해도 60%를 넘을, 적중률 60%를 안 넘는다고. 50 몇 프로라고. 응? 50년 전에도 50 몇 프로고 지금도 50 몇 프로야. 근데 저 태풍 경로는 조금 했겠지. 이리 간다 옆으로 가고 가는 게지. 그래 태풍 간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은 줄 아나. 막 태풍 가면 무슨 대피하고 준비하라고 안 하고 일본에서 뭐 이렇게 예측했고요. 저 미군에서는 이렇게 예측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측했고 뭐 유럽에서 쨌고 누가 제일 잘 맞는가 봅시다. 뭐 무슨 경마 경주 이 아들이 내가 보니까 그 경마인데 중독이 돼 있는 애들 같아. 내게 가지고 어느 말이 제일 잘하는가. 아이 폭탄이 날아오면 대피할 생각 안 하고 누가 싼 폭탄이 대포가 가장 정확하게 맞았나 그거 내기하고 똑같잖아.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이야기야. 이명박 해가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막 기상청은 막 예측 못한다고 막 그 뭐냐면 장관들이 좀 지각을 한 모양이야. 생사하는데 뭐 일기예보가 틀려가지고 장관들이 지각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상청 문제 때가지고 막 감사 나와가지고 막 또 감사 나오면 또 실제로 노래대가 취직박 하나 끝까지 내고. 여러분 이 넓은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방에 이제 내비 맞추듯이 정확하게 비가 오고 이걸 예측을 해. 특히 제주도는 제가 비 온다 우리 성주기에도 안 돼. 우리 집에 허리도 했던 우리 집에 비가 막 내리고 비가 쫙쫙 내리고 있어요. 이쪽이잖아. 응?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 100% 정확하게. 응? 우리 양에게 이제 기상청이 동네 북이잖아. 이런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었겠다. 기상청 그거 하는 나라. 응? 그래가지고 날짜가 온통 기상청 욕이야. 응? 대통령부터 욕하려 하니까. 응?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을. 그게 더 나아질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응? 어느 나라가 그러면 그렇게 100% 정확하게 하냐 이 말이야. 전 세계 예측이랑 비교해 일본이나 미국이랑 비교해봐 다 비슷해.
영국 다 비교해보라고. 그 불확실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유아적인 심리 있잖아. 앉아서 응습 부리는 거.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추정 방법도 그것도 이제 오차라는 게 여기 굉장히 오차 범위가 커. 왜냐면 그 내가 표지 방류한 게 50마리도 안 되거든. 비싸가지고 100마리도 안 돼. 50마리 빨리 안 돼. 원래 하려면 몇천 마리 해야 된다고. 몇천 마리 해야 조금 장학도 뜨는다고. 근데 몇천 마리 돈이 얼마야?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50몇 마리 하는데 또 심사위원 와가지고 개체수 숫자가 작다고. 누가 모르나? 방문을 제시하잖아. 그런데 몇천 마리, 몇만 마리 해가지고 그런다고 뭐 100% 답이 나오나? 그거에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숫자가 작다고. 응?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응? 50마리라도 안 한 것보다 한 게 낫잖아. 그런 것도 못하고 이해를 못해 그런 걸. 응? 그런 거야. 그럼 뭔가 답을 착한 답을 나오고 그러는 게 어린짐작. 그것도 어린짐작이에요. 이런 것도 어린짐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F를 계산해서 맥스를 0.37이고 0.1은 0.25 조금 작을 때 그죠? 그 F 맥스의 지금이 한 F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여기더라고. 0.3 정도 되고 지금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 더 잡아도 된다 이 말이었어. 응? 0.30이 지금 잡고 있는 게 46,000마리인데 더 잡아도 된다고 나오더라고. 조금 더 잡아도 된다. 더 잡아도 된다고 나와. 응? 형이 적정하라고. 보통 사람은 남행을 해니라 하는데 그냥 적정하라. 근거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군석식 제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있죠. 시장에 가지고 고등어 대구 사과 대구 한 20마리 잡아가지고 겨울에 알배에 심어 저 국 끓이면서 여기 암놈이 순대 보고 암놈에 알탕 들어있으면 알이 들어있으면 대구 알탕 1이고 여기 1이야 1 이쪽에 응? 1이고 1 있네 1 알이 없으면 밑에 찍힌 거죠. 여기 알이 없는 놈들이야. 자 몇 마리고 이게 몇 마리 했노? 한 30마리 되겠나? 이것도 한 30마리인데 내 자료도 아니고 요 저 동해 수산연구소에서 얻은 자료인데 한 30마리 되나? 자 대구 사와가지고 요 길이 있죠. 29cm인데 알을 안 베고 있네. 0. 요거는 한 29한 23cm인데 알을 안 베고 있네. 0. 뭐 요거 0, 0, 0. 요거는 뭐 무려 한 64cm인데 알을 안 베고 있네. 0, 0 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몇 cm고 한 55cm짜리인데 알 베고 있네. 1. 요거는 알 벤 놈들이야. 길이별로 알 안 벤 놈들이야. 요걸 하는 걸 로지스틱 핵이라거든. 그러면 구해줘. 로지스틱 핵이하면 다 그러죠. 58.82, 58.2. 여기 이제 요 말하면 하면 평균 뭐 군성숙 체장, 평균 성숙 체장이라는데 요때는 50% 확률로 알을 벤다 이 말이에요. 58cm일 때 잡으면은 암놈을 잡으면 이때 산란기 때 50% 확률로 알을 베고 있다. 50%는 알을 베고 있고 나머지 50%는 알을 안 베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평균 성숙체장, 군성숙체장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금지체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응? 요거 생활의 기준치를 하면 가입당 생산만으로 제가 할 때는 35cm가 나왔다고. 그런데 군성숙체장을 하면 58cm가 나와. 요걸로 하자고 할 애들이야. 58cm 하면 그 뭐 대고 그만 잡으세요 이 말이야. 잡지 마세요. 똑같아. 지금 이제 뭐 요 금지체가 30cm인데 뭐 35cm 정도 지금 적정하다 이 말. 적당하다. 더 이상 규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뭐 이제 새우도 예를 들고 그죠? 새우도 우리 검색해서 지금만 대구도 또 똑같이 해보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됐나? 마시고. 시간이 지났네. 미안. 술습이지 괜찮다. 그래 아무튼 마치도록 하고 저 동영상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뭐 질문도 안 오는데 다음에 뭐 동영상으로 다 대신해야겠다. 내년에는. 응? 뭐 질문을 해야 뭐 답장도 하고 하지. 다음에 강의 뭐 동영상에 올리고 해야겠다. 그럼 오늘 실습도 하고, 다음에 한번 복습할 거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지, 다음 주에. 오케이. 그리고 오늘 무슨, 뭐, ICC 제주 컨벤션 센터 있잖아, 서귀포에. 그게 뭐 수산 박람회인가, 수산 뭐 행사가 있다는데, 뭐, 가볼 사람 있으면 가고, 뭐, 멀잖아.
버스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거기 저 공지가 갔더나? 내가 공지를 하려 했는데 받았나? 그 뭐 수산 무슨 워크샵 한다고 안 받았나? 가면 뭐 저녁도 준다더라. 저녁 맛있는 거 해가지고 주고 뭐 저 잘하고 라마다 호텔에 잠도 자준다더라. 알아서 하고. 이거 보실 거야.